네,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을 어여삐 어겨 한글을 청제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한글 청제 비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근래는 이제 신미대사에 의한 그런 이제 청제설에 있다가 역시 그것도 여러 가지 항해를 받고 이제 좀 많이 잦아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세종대왕의 그 한글 청제를 계속 숭앙하지만 반면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또 그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위대성을 이제 마냥 찬양하지 않고 다른 얘기도 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한글 훈민정음이 그 전혀 없는 세상에서 그냥 뭐 세종대왕이라는 그냥 땅에서 올라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그런 이제 대성인이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만들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그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참고했다. 쉬운 말로 뻔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파스파 문자가 무엇인가 그걸 여기서 이제 분석하고 뭐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파스파 문자라는 것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이제 그 파스파 문자를 만든 취지가, 몽골 파스파 문자가 뭡니까? 조선 건국 시기의 몽골을 얘기하면 원나라죠. 바로 그 조선 건국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화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던 그 몽고의 그 원나라 그때 만든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나라의 그 파스파 문자는 그럼 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나라는 지금의 중국에다가 거기다가 뭐 러시아, 소련까지 다 합하는 뭐 전체를 다 합치는 아주 엄청난 큰 나라죠. 그리고 여기서 지배 민족은 누굽니까? 몽고 민족이죠. 몽고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를 하고, 기존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는 한족이라고도 하지만 기존의 송나라와 그 이전의 많은 이제 민족들, 그러니까 송나라 이전의 어떤 그 남북조 시대라든지 그때는 다 당나라도 그때도 이미 이 정통의 한족 말고도 이제 그 선비족 무슨 엄청나게 많은 다른 족속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당나라와 이후에는 거의 합쳐 있었는데, 이걸 다시 또 몽고 원나라가 다 지배를 했죠. 그리고 원나라가 지배하기 바로 전에 또 거란 요나라 뭐 이런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이제 이 중에서 주효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 한족이란 뜻은 한나라라는 나라를 이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이제 민족이라는 것은 다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조선족이라는 것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제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한나라 때 이제 있던 사람들, 한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다 한자를 쓰고 이제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이 거란에도 다른 문자가 있고 몽고에도 있고, 뭐 티벳 지금도 있지만 티벳 위구르 거기까지도 다 이제 그런 남쪽에도 또 다른 민족들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뜻을 다 하니까 어떤 그 언어 체계에서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단어는 뭘로 표현한다, 뭐는 뭘로 표현한다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해야 되지, 곧바로 그냥 한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입구자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생겼는데 그걸 표시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러 나라 민족도 제각기 그냥 언어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데 이 나라 사람들의 이런 그 언어들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도 물론 한자 중국에서 그 서양 언어 뭐 사람 이름도 한자로 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간에 곧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루어지려면 뭡니까? 제일 좋은 게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하는 겁니다. 소리 나는 그대로. 그래서 원나라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이제 몽고의 그런 문자도 있지만은 원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했냐면은 이 한문을 쓰는 이 민족과 주된 민족이지만 어쨌든 통치하는 지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는 몽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을 언어를 한 나라에서 전부 이제 써야 되니까 전부 소통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전부 소통이 돼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소리 글자가 이제 유용하죠. 그러니까 예, 소리 글자가 유용하죠. 왜냐하면 그대로 쓰면 되니까 받아 쓰면 돼. 예, 같은 소리 글자에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철자하고가 좀 철자법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아주 그냥 전체를 다 쓰기 위해서는 일단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이 파스파 문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은 몽고가 망하고 명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였는데 조선의 건국이 뭔가 좀 이상하게 원나라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거의 축소판처럼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라, 고려까지 삼국시대의 신라도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에 거다가 조선 다 이쪽 우리 민족도 한자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이두라는 걸 썼죠. 이두라를 써서 이제 우리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최만리의 상소문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는 이두를 써왔고 그걸로 써서 아무 불편이 없었다는데 왜 또 새로운 문자를 만드냐.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국왕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조선은 그러니까 고려보다 영토가 위로 넓어졌죠. 그게 공짜로 넓어진 게 아니죠. 이제 그쪽의 어떤 넓어진 이성계 스스로가 이 넓어진 곳의 세력 출신이죠. 마치 중국의 이제 몽고 원나라가 이쪽이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는데 이쪽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훗날에는 여기가 다 중국 땅이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고려 쓰는 이 반도 요쪽만 우리나라였는데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쪽의 민족들, 여진족들이 이제 통합을 한 거죠. 그 남쪽에서는 외인들이 많이 귀화를 하고 세종 때 이제 나라가 잘 됐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우상화한 그런 말이 틀린 근거는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제일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외국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발할 때 일종의 이제 원나라와 같은 다민족 국가 그게 돼 있고, 그 지배 계층은 이제 물론 스스로는 뭐 용비어천가에서 이성계가 전주시에서 올랐다 그런 얘기지만은 여진족을 받드는 세력은 이제 조선 왕족 자체가 여진족이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함경도 세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전통의 한자 이두를 써왔던 이런 반도의 민족들을 아우르고 거기다 여진족, 외인, 뭐 기타도 귀화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언어를 갖다가 이제 이두도 역시 한자보다 더하죠. 어찌 보면 그냥 뭐는 어떻게 쓰기로 한다 그걸 다 약속을 해야지
이게 어떤 그 표준을 약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언어가 새로 나온 말을 그대로 표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이두도 이제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철자법을 특히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기존의 고려시대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언어 말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결국은 몽고 파스파 문자와 같은 취지의 순전히 소리 나는 그대로 금방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서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민족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다민족 국가로서 조선은 이제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전체가 통용되는 그런 걸로 쓴 겁니다. 물론 그 글자가 이제 어떤 학문적인 깊이를 표현하고 어떤 이제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이제 모든 어쨌든 간에 국가 내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통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몽고의 파스파 문자,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하고 한국의 조선시대 후민정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서로가 이제 상통하는 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글을 숭앙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리석은 백성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제 기존의 민족들, 기존의 한민족, 고려시대까지, 그리고 여진, 왜구, 뭐 기타 또 뭐 선비족, 뭐 여러 이제 귀화한 사람들이 있겠죠. 심지어 중국인이라도 한자를 귀화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있으면은 중국의 언어를 이제 그대로 쓸 거 아닙니까? 한자를 쓰지 않고, 이제 당시에는 또 글자라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테니까, 중국인도 한국 내에서 귀화해서 살려면은 그 사람의 발음 말을 일단은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 주는 게 1차적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외국인들이 모아 사는 그러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 나는 조선이죠. 그런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는 그러한 글자를 만든 것. 물론 그것으로 어떤 학문과 그런 문화를 청달시키는 그런 거를 고려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서로가 통용하고 국가를 통합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의 그런 것이었던 것은 몽고 파스파 문자와 그 한국의 훈민정음은 다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